코로나19 시대로 우리가 이제 마주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헬린 키신저 분께서 말씀하셨고요. 우리 4월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한국이 가장 앞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시대에서는 저희가 일상화가 4차 산업화 도입된 부분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택트 시대, 비접촉,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일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뉴스에서 나온 그 인터뷰를 보시면 재택근무 때문에 집에서 운동합니다. 실제로 홈트레이닝 그 매출 증대가 약 200% 증가했다라고 보고요. 재택근무 때문에 IT 회사 측에서는 약 60%가 지금 현재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재택근무를 좀 늘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일본인 친구가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구글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나 재택근무한다고. 이렇게 구글에서는 일주일에 3일 출근하고 3일은요 집에서 컴퓨터 업무를 보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우리가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도 사업체를 만날 때 대구에 계신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굉장히 대구 경북을 심할 때 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화상 미팅으로 진행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색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이 도달하게 될 겁니다.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트레이닝 할 때 그냥 마주하고 1대1 고객 트레이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납품하더라도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 될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집단으로 모임을 갖거나 이제 회식이 잦거나 그렇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 좀 감소하게 될 거고요. 집콕이 이제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집콕 문화가 가장 많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 홀로 혼밥 혼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결혼하는 추이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더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과 회의, SNS 이런 부분 제가 이제 다음 또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온라인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재난지원 카드가 나왔을 때 이마트나 롯데마트, 대형마트의 매출이 올라가다가요. 이 사용금을 다 사용하고 나니까 다시 지금 대형마트들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대부분이 직접 내가 구매해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을 주문을 해요. 배달 주문도 직접 받기 싫으니까 거기다 목록에 남은 거예요. 특이사항에 문 앞에 놓고 전화하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그 부분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더 이상 여행도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여행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여행을 막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제 국내 여행이 더 많아질 전망이고요. 따라서 이제 여행 문화도 변화가 될 거고요. 혹시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거기 이제 여행사 대표가 나왔습니다. 여행사 대표가 나와서 지금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랑 여러 나라 중에 이렇게 고객들, 자기 여행사 고객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오셔야 되는데 비행기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한 2분 정도의 이제 고객분들을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본인의 제가 잘 기억하는 게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었거든요.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항공편으로 복귀를 시키고 폐업을 신청했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행 부분도 이제 국내 여행으로 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가 넷플릭스나 이런 유튜브, 멜론 이렇게 다운로드 사이트 링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출이 증가됐는데 더 증가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튜버인데요. 저도 지금 유튜버를 한 지는 좀 됐지만 잘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버는 피클 운동이고요. 네,
피클 운동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유튜브 구독자 순위를 보시면 제가 어제 조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유튜브 중에서 우리나라 1위 유튜브가 지금 보람튜브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보람튜브? 아시네요. 한 3분, 6분, 7분 정도 아시네요. 저 어제 이제 이 슬라이드 작업을 하면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보람튜브의 주인공은 9살짜리 여아이예요. 여아이가 뭐 키즈 카페에서 놀고 어떤 뭐 동작들을 합니다. 그걸 이제 부모가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3개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보람튜브, 그 다음에 토이, 장난감 리뷰, 그 다음에 브이로그를 이제 이 3개 채널을 운영해요. 이 3개 채널을 운영했을 때 총 합산 구독자가 3,500만 명이라고 하고요. 해외에서도 지금 뭐 자막이 9개인가 해외 자막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랭킹으로는 6위, 세계 랭킹은 144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채널에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는 개수만 540개인데요. 저희가 궁금한 건 이제 그 금액이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까요? 네, 예상 한번 해보실까요? 네? 100억? 한 달에 100억? 조회수만 따지면 그런데? 네. 네, 광고 수입해서요. 다 해서요.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될까요? 3,500만 명입니다. 구독자 수가. 네, 대략 한번 찔러보십시오. 10억? 네, 나왔습니다. 10억보다 30억 정확하세요. 네, 월 수입이 30억 3,700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 합니다. 네, 그래서 1년으로 봤을 때 연 수입이 364억 4,568만 원. 하루에 1억을 벌어요. 이 9살짜리가. 그래서 지금 보람 컴퍼니라고 이제 회사도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독자 82명에서 제가 안 했더니 오늘 보니까 78명으로 떨어졌어요. 네. 한 가지 조금 느낀 바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올려셔야 되고, 우리 워크샵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우리 정말 웃음 레크레이션 정말 재밌게 하신 분 있으셨잖아요. 그분께서도 지금 1년 됐는데 몇천 명밖에 아직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강의가 들어오게 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 SBS에서 작가가 이제 연락이 컨택이 돼서 제가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SNS를 활용하는 강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